이제 아까 이제 보던 문제 답안 맞아 볼게요. 뭐 함수가 이제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뭐 연속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이고 뭐 판단해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0 근처에서 값이 어딘가 정도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 어쨌든 뭐 얘도 그렇고 뭐 얘도 그렇고 어쨌든 0 근처에서의 상황을 보자면 둘 다 0 근처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연속이냐의 부분을 판단할 때는 뭐 연속이 맞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고 역시 그 상황을 이제 정의대로 이제 확인을 하려면 역시 뭐 델타를 어느 정도로 이제 둬야 뭐 얘네들의 차이가 충분히 작은 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뭘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값들을 뭐 확인을 해봐야 될 테고 뭐 여기서부터 이제 적어 보시는 게 필요할 거고 뭐 0에서 함수 값은 지금 뭐 0이고 그대로 그냥 얘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둘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뭐 이거의 절대값이나 이거의 절대값을 이제 다 확인을 해야 될 건데 어차피 이거의 절대값은 그대로 얘고 뭐 이거의 절대값은 그대로 얘고 더 큰 거를 하나 쓰고 얘기를 좀 하면 될 건데 어차피 1차식하고 2차식의 대소관계가 1을 기준으로 차이가 나니까 뭐 1보다 더 왼쪽에서 얘기를 하면 부등식을 안쪽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델타 결정할 때 편의상 뭐 1을 하나 넣어주면 그래서 뭐 1보다 더 작은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1차식하고 2차식을 비교해보면 이제 1차식이 더 크다. 그래서 그냥 얘네들의 크기 관계가 얘가 더 크다라는 상황을 1보다 왼쪽에서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마지막 상황을 이렇게 처리를 하려면 뭐 델타가 입실론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연속이냐라는 상황을 뭐 쉽게 판단해 볼 수 있고 뭐 원하는 부등식에 맞게끔 델타를 뭐 정하면 된다. 예. 뭐 다음 문제에서 이제 뭐 가번보기 보시면 뭐 모든 xy에 대해서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뭐 적분이 가능하냐를 묻고 있는데 뭐 얘가 입실론보다 작게 처리하는 상황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서 뭐 연속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예. 뭐 마지막에 이 정도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뭐 델타를 두면 되니까 뭐 입실론 제곱 정도만 둬도 그럼 충분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연속 얘기도 할 수 있고 적분 가능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적분이 가능하냐 뭐 연속이기도 하다. 예. 예. 뭐 다음에 나번의 질문을 잠깐 보시면 이제 불연속점이 지금 유한계이냐 그러니까 적분이 가능하면 불연속점이 유한계인가를 질문하고 있는데 이제 개수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일반적으로 해보면 이제 불연속점들을 다 모아서 이제 B라고 이름을 잠깐 뒀을 때 그 불연속점들을 모아둔 거의 길이가 0인 거하고 이제 적분이 가능한 이게 동치다. 예. 그리고 이제 가산집합하고 길이가 0인가에 대한 개념이 한쪽 방향만 성립한다. 이렇게요. 동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불연속점이 가상계면 혹시 유한계면 뭐 적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성립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얘기가 성립하느냐 그건 아니다. 예. 그래서 뭐 적분이 가능하면 뭐 유한계의 불연속점이 있느냐 그런 상황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한집합이면서 가산집합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불연속점이 뭐 자연수 개수 정도, 유리수 개수 정도로 갖고 있는 불연속점이 있는 함수면 적분이 또 가능한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가능했을 때 저 B가 유한집합이냐 뭐 그런 쪽의 질문은 이제 옳지 않다. 예. 그래서 뭐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불연속점이 뭐 유한계까지밖에 없느냐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저희 디리클레 파쿤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유리수에서 이제 기하학으로 고치고 이제 분모분의 1로 고치고 뭐 0이나 무리수에서 0이라고 정의한 저희 디리클레 파쿤 함수는 유리수 지점에서 다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유리수 지점에서 이제 불연속이 되는 함수여서 무수히 많은 불연속점을 갖고 있는 함수고 또 얘는 적분이 가능한 함수다. 이렇게. 그래서 적분이 가능한 함수 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무한계로 불연속점이 있는 함수도 있다. 이렇게. 뭐 세 번째도 잠깐 질문을 잠깐 먼저 보시면 이제 제곱을 한 함수가 적분이 가능하면 제곱하기 전에 쥐도 이제 적분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고 어쨌든 얘네들의 이제 상황을 보자면 뭐 쥐가 적분이 가능했을 때 제곱한 거가 적분이 가능하다 이쪽에 성립할 거예요. 그래서 적분이 가능한 애들을 뭐 곱하고 더하고 뭐 빼고 해도 다 적분이 가능할 거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한 뭐 제곱도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질문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요 얘기를 지금 더 추가하면 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추가하면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합성함수 개념에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합성 얘기는 뭐 둘 다 적분이 가능했을 때 뭐 합성했을 때 적분이 가능하냐 이제 보장하지 않고 연속함수 쪽으로 합성을 하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적분이 가능한 F를 연속인 함수 쪽으로 이제 합성을 해주면 그 합성한 결과물은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그 상황을 이제 이 상황에다가 얘기를 좀 해보면 그래서 이제 루트 x라는 함수는 이제 0 이상 범위에서는 이제 연속을 만족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루트 x 쪽으로 이제 합성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요명제를 보자면 이제 g 제곱이 이제 적분이 가능했을 때 여기다 g 제곱을 합성을 하게 되면 요명제를 그냥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g 제곱이 적분이 가능하면 뭐 여기다가 합성을 시킨 이 결과물도 이제 적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제곱하고 루트가 있으니까 이제 절대값이랑 이제 같은 의미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g랑 같으니까 그래서 이 조건 하에서는 이게 그냥 g랑 같은 거고 그럼 결국은 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그냥 g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합성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려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려면 뭐 여기 취약 범위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합성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명제를 직접 증명을 해보시면 평등 연속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서 여기 이제 유계폐 구간까지가 이제 정역으로 있어야 돼요. 하여튼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쪽으로 합성을 하면 합성건 적분이 가능하고 이 명제 상황에서 보자면 0보다 커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뭐 이게 그냥 g가 돼서 이건 이제 성립을 하는 거고 원래 기출문제 보기에는 이게 없는 상황이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기하면 뭐 이게 없는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예제가 있다. 예. 그래서 물론 발레는 이제 음수양수가 같이 있는 애를 발레 상황으로 갖고 와야 되고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에서 이제 값을 이제 반대보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제곱시키면 그냥 양수 1이 될 테니까 뭐 제곱하면 그냥 상수함수고 그럼 이 상수함수가 적분이 가능한 건 당연하고 뭐 얘는 이제 뭐 적분이 가능한 함수가 아니니까 뭐 이런 상황이 충분히 답안의 발레 상황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g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까지 있으면 그때는 성립한다. 예. 다음 59번 볼게요. 뭐 지금 fn하고 gn에 대한 정의역이 이제 뭐 gn은 이제 0을 뺐고
그래서 이게 뭐 분모 자리에는 이제 0을 쓸 수 없고 어쨌든 fngn에 대한 이런 상황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뭐 평등 수렴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씩 있고 극한함수가 연속인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씩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 F쪽에 대한 질문, 이제 평등 수렴하느냐랑 극한함수가 연속이냐를 F쪽에 대한 질문을 좀 보면 뭐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 뭐 부등식을 만족하고 이 무한급수가 이제 수렴하는 상황을 이제 얘기하면 저희가 N판정법을 쓸 수 있고 이제 평등 수렴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x제곱은 어차피 이제 양의 범위일 테고, 그래서 k세제곱 분해를 쓰게 되면 뭐 부등식 얘기, 무한급수의 수렴 얘기 다 만족하는 상황이고 N판정법에 의해서 평등 수렴한다. 그리고 이 각각 n에 대해서 연속이냐 상황을 보면 어차피 얘는 연속함수고 이 분모도 연속함수고 나눈 게 연속이냐라는 얘기는 분모가 0 될 일이 있느냐 여부인데 뭐 분모가 0 되는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연속함수다. 예.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이 상황이 다 연속이고 지금 평등수렴까지도 했고 극한함수 연속도 성립한다. 그래서 F쪽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다 성립한다. 여기 이제 G 쪽에 대해서 이제 역시 평등 수렴하느냐 여부하고 연속이냐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건데 잠깐 뒤쪽에 있는 질문을 잠깐 먼저 볼게요. 모든 n에 대해서 연속이고 이제 뭐 극한함수를 구해서 이제 불연속이라면 저희가 평등 수렴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논리를 푸는 건 이제 맞고 모든 n에 대해서 연속이고 그러니까 이제 평등 수렴하지 않으면 불연속인가? 평등 수렴하지 않으면 모른다가 돼야 모른다. 예. 그래서 평등 수렴하면 물론 연속을 보존하는 개념이 맞을 텐데 평등 수렴하지 않았다면 뭐 극한함수가 연속일지 아닐지 모른다. 예. 예. 뭐 디귿번 상황을 보시면 뭐 모든 n에 대해서 연속이고 g가 연속이라면 또 평등 수렴하니 이것도 모른다. 예. 뭐 니은번 얘기하고 이제 디귿번 얘기는 일반적으로 모른다. 예. 그래서 잠깐 이명제를 적은 이유는 아까 이제 뒤쪽의 질문이 평등 수렴하느냐하고 극한함수가 연속이냐에 대한 질문을 확인하는 건데 만약에 이걸 먼저 확인을 혹시 했을 때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걸 아무리 확인을 해도 뭐 이렇게 결론 내려가면 안 되고 그냥 G의 연속을 따로 따져야 되고 반대로 혹시 G의 연속 개념 혹시 먼저 따져서 이게 연속인 걸 확인했다면 이걸 개념을 따지고 나서 뭐 평등 수렴이 들면 또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걸 아무리 확인을 해도 이걸 따로 체크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혹시 이 보기를 먼저 체크해서 이걸 확인을 했더라도 이상을 또 따로 체크를 해야지 이것 때문에 이게 된다라고 가거나 이게 됐기 때문에 이게 된다라고 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니은번하고 디귿번은 일반적으로 옳은 개념이 아니라서 뭐 이 개념으로 쟤를 진행하면 안 된다. 예. 뭐 그냥 네 번째 보기를 잠깐 먼저 볼게요. 네 번째 보기를 먼저 보면 뭐 사실 저거 수렴값이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걸 사실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수렴값이다 라는 상황을 모르더라도 뭐 수렴값은 어차피 있을 거니까 이 뭐 피판정법이나 적분판정법에 의하면 뭐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건 분명하고 수렴하는 값까지는 분명히 있을 거고 수렴값이 뭔지 몰라도 그냥 베타라는 걸로 수렴값 이름을 잠깐 두면 요 부분의 식이 결국 뭐 x가 나가고 나면 x분의 1 곱하기 베타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x분의 베타고 그래서 이 베타가 6분의 파이 제곱이냐를 전혀 모르더라도 그냥 어떤 숫자라는 상황만 알고 있더라도 결국은 숫자하고 x분의 1 곱한 형태가 이제 극한함수 형태가 나오는데 어차피 정의역에서는 0이 없는 상황이고 이게 어차피 연속함수다. 뒤쪽에 정의역엔 0이 없었고 이게 연속함수다. 그래서 수렴값이 뭔지 몰라도 이제 극한함수의 개념은 연속이 맞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뒤에서 읽어왔지만 이 보기를 혹시 먼저 확인을 했을 때 그럼 평등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진행할 수는 없다. 평등수렴의 얘기는 따로 체크해야 한다. 뭐 지금 평등수렴의 상황을
역시 뭐 극한함수하고 빼고 있는데 역시 극한함수를 몰라도 돼요. 극한함수를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제 요 GN하고 이제 극한함수하고의 빼는 상황을 이렇게 지금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하고 뭐 n번째까지 더하는 거를 빼는 거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뭐 1항부터 무한항까지 이제 더하는 상황하고 1항부터 n항까지 결국 빼는 상황은 뭐 n 더하기 1항부터 무한항까지 더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 어차피 k제곱분의 1의 무한곱수는 어떤 수렴하는 값이 있을 거니까 그냥 감마 곱하기 x분의 1 이런 상황으로 봐도 된다. 예. 그래서 어차피 정의역에는 0은 없고 뭐 0 근처에 많은 x들이 있으니까 뭐 이 값은 계속 커진다. 예. 그래서 절대 0으로 가지 않고 뭐 아예 값 자체도 없다. 예. 그래서 그냥 수렴값을 뭐 써놓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 수렴값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계산으로 따라가도 이 값은 뭐 절대 뭐 값이 나오지 않는다. 예. 예. 그래서 뭐 수렴하지 않는다. 예. 뭐 평등 수렴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뒷페이지의 얘기를 좀 다시 드리면 혹시 답원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해서 평등 수렴이 아닌 걸 확인을 했을 때 그러면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예. 답원을 확인하면 라번을 따로 확인해야 되고 라번을 먼저 확인해도 답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예. 그리고 여기 풀이 과정에 뭐 수렴값이 언급되고 풀이가 적혀져 있지만 수렴값을 전혀 몰라도 된다. 예. 참고적으로 수렴값은 6분의 파이 제곱이다. 예. 뭐 다음 60번도 뭐 여기 FN과 GN에 대한 정의 상황이 주어져 있고 FN, GN에 대해서 역시 보기 상황들을 확인해라. 뭐 질문 상황들을 보시면 이제 평등 수렴인가를 또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뭐 이 극한관계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기 미분한 애들에 대한 뭐 극한관계가 성립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냥 저 F쪽은 그냥 1차 함수니까 그냥 개형이 어떤가만 확인을 해도 답을 할 수 있고 F의 개형을 잠깐 보시면 뭐 n까지는 1차 함수 개형이고 n보다 더 큰 쪽에서는 0이니까 뭐 이런 개형이고 등호는 여기 있으니까 이런 개형인데 이게 결국 F에 대한 개형이고 결국 n을 직접 넣어보면 지금 n분의 1이고 그래서 결국 n이 점점 커지면 이 뒷부분은 계속 이제 없어질 거고 결국 이 부분의 식만 계속 있을 텐데 어차피 n이 점점 커지면 0으로 갈 거니까 뭐 이게 점점 진행하면 이제 극한함수 이제 상수함수 0이다. 그렇죠? 예. 또 상수함수 0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제일 멀리 떨어진 게 지금 n분의 1이고 결국은 제일 큰 걸 찾으면 n분의 1이고 뭐 당연히 얘 0에 가까이 가고 그래서 숨놈이 0에 가까이 가고 뭐 자연스럽게 평등 수렴한다. 예. 그래서 뭐 FN 쪽은 뭐 그래프도 그냥 1차 함수 개형이고 뭐 상수함수 0이 극한함수인 거나 뭐 평등 수렴하는 얘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 예, 뭐 이제 두 번째 이제 GN 쪽의 상황들을 확인할 때 이제 요식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잠깐 그냥 보면 어차피 지수함수 개형은 이렇게 뭐 순중가하는 개형이고 지금 뭐 0보다 큰 x였으면 뭐 당연히 kx 자체도 이제 0보다 클 거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지수 쪽에 적을 게 당연히 마이너스 값일 거고 그래서 0보다 작은 애들이 지수에 올라가면 뭐 값들은 당연히 커봐야 1이다. 예, 당연하다. 예, 그래서 여기 지수 쪽에 당연히 음의 범위에 있으면 절대값 다 해도 1을 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당연히 없으면 0보다 크다는 얘기가 없어서 x 자체도 음수일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면 이쪽이 당연히 양수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쪽이 당연히 양수라는 상황으로 지수함수에 들어가면 당연히 1보다 큰 값이 당연히 있을 거니까 당연히 x가 이제 양이다라는 얘기를 빼고 나면 당연히 이런 부등식을 쓸 수는 없다. 예.
어쨌든 문제 상황으로 가보면 양수예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정의역의 범위가 양수 범위에 있고 그러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범위가 이제 문제 상황의 정의역에 있는 범위고 뭐 절대값을 이렇게 처리하는 상황들은 뭐 괜찮다. 예. 어쨌든 여기 지금 부등식하고 이제 무한급수의 수렴이 만족되는 뭐 식을 공통적으로 찾으려고 할 때 어차피 이쪽의 절대값은 1로 처리하면 된다. 예. 어차피 여기 0보다 큰 게 정의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 처리를 하면 된다. 예. 그래서 뭐 저 부등식 쓸 수 있고 물론 무한급수도 이제 수렴하고 n판정법을 쓸 수 있고 이제 평등 수렴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번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나번에 대한 얘기들을 좀 미리 보면 이제 유계폐 구간 정의역 얘기하고 이제 유계폐 구간이 아닌 정의역에 대한 차이를 좀 보고 싶은데 뭐 유계폐 구간 정의역에서 이제 균등 수렴하는 상황이 되면 뭐 이 관계가 이제 수렴하느냐 이제 그렇다. 예. 뭐 극한하고 적분의 순서를 바꿔봤자 그대로 성립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계 구간이 아니면 결국은 이제 무한대까지 가는 적분 얘기는 이제 이상적분 얘기가 될 거고 어쨌든 그 이상적분이 수렴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균등 수렴하는 상황까지 되고 뭐 정의역의 유계 구간이 아닌 상황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관계가 수렴하는 관계가 성립하느냐 아니다. 보장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제 균등 수렴 얘기가 있을 때 이 적분한 거에 대한 극한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질문했을 때 뭐 유계폐 구간에서는 성립하는 게 맞지만 이제 여기 유계 구간이 아닌 쪽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나번 질문인데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예. 그래서 나번 질문이 약간 이제 fn에 대한 그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에 대한 뭐 수렴 관계가 만족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잠깐 그려봤지만 이게 fn의 개형인데 어쨌든 이제 이 fn은 이제 그 극한함수 이제 상수함수 0이고 그런 상수함수 0에 대해서 적분을 어떻게 해도 이제 0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 녀석의 적분을 한 결과는 당연히 0이고 fn에 대해서 먼저 이상적분의 값을 구하면 어차피 무한대 쪽까지 가도 어차피 여기 값은 0이기 때문에 결국 이 넓이 계산하는 거랑 같고 여기 뭐 길이가 n이고 이 길이가 n분의 1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2분의 1이 나온다. 예. 그럼 이게 2분의 1이 나오면 당연히 극한을 취해도 다시 2분의 1이 나올 거니까 뭐 수렴하지 않는다. 예. 예. 여기 삼각형 넓이를 구한 거랑 똑같고 2분의 1이고 뭐 극한함수 0이니까 당연히 적분한 게 0이어서 수렴 관계가 성립하느냐? 아니다. 예. 그래서 유계폐 구간이었으면 평등 수렴 얘기가 이런 얘기를 확인하는 게 맞는데 지금 유계폐 구간이 아니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기는 뭐 이 미분한 애들에 대한 극한 관계가 성립을 하느냐라는 얘기고 여기서 제일 필요한 얘기는 여기 써져 있지만 미분한 함수열이 과연 평등 수렴하느냐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된다면 이런 얘기를 좀 확인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체크를 해보는 게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뭐 미분을 시키면 뭐 저런 관계가 될 거고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대값을 썼을 때 부등식이랑 뭐 무한급수의 수렴 얘기를 만족하는 식을 또 찾아오면 될 텐데 어차피 이쪽의 절대값은 뭐 1로 처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어차피 2의 마이너스 kx 승의 절대값은 뭐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다 1로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애들 다 부등식 뭐 다 만족하고 물론 무한급수도 이제 수렴하고 n판정법을 쓸 수 있어서 이 얘기가 성립한다. 그래서 답원 보기도 이제 성립한다. 예.
예, 그래서 뭐 다시 여기 써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미분한 애들의 요 극한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뭐 원래 함수열에 대해서는 뭐 특정한 점 한 군데에서라도 수렴하는 얘기가 있으면 됐고 여기 미분한 함수열이 이제 평등 수렴하는 얘기까지가 이제 있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예. 뭐 참고적으로 앞뒤 얘기를 더 보자면 이제 fn의 평등 수렴도 이제 보장이 되고 극한함수의 미분도 이제 보장이 되고 그래서 f'도 존재하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 얘기도 보장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gn''에 대해서 이 얘기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된다. 또 원래 함수열은 점 하나에서만 수렴해도 충분한데 사실 아까 가번 보기를 확인하다 보면 아예 평등 수렴 얘기도 다 확인을 했던 거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은 이미 가번에서 이미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 뭐 다음 61번 문제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적분의 평균합 정리예요. 보시면 이제 보기 중에 이제 가번이 이제 적분의 평균합 정리 내용이다. 그래서 뭐 여기 6개표 구간에서 이제 연속인 f에 대해서 또 gx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까지 갖고 있으면 이 곱한 함수의 적분하고 이 g의 적분에 fc를 곱해서 동호가 성립하는 이 적당한 c가 존재한다. 이 가번 명제를 이제 적분의 평균합 정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증명한 거랑 거의 같은 흐름으로 증명할 수 있다. 뭐 참고적으로 이제 뭐 이런 애들을 이제 사용을 하라라고 했는데 뭐 6의 표간에서 연속함수는 최대 최소값을 갖고 있다. 또 연속함수는 중합 정리를 만족한다. 뭐 복소 적분 얘기도 이제 보기 중에 있는데 해라. 뭐야. 어쨌든 여기 지금 해석값 보기에 관련되어 있는 가다번 얘기만 좀 보면 이제 가번을 결국 증명을 할 때 뭐 아까 한 거랑 같아요. 이제 6의 표간에서 연속이니까 최대 최소 뭐 갖고 있고 당연히 이 사이에 다 f값이 들어가 있고 또 당연히 이제 0보다 큰 걸 곱하면 부등식도 다 똑같은 방향으로 성립을 하고 적분에도 다 똑같은 방향으로 다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적분값들을 이제 다 이제 나누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뭐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있는 애를 당연히 적분한 것도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그러니까 0이 되지는 않는 거고 그래서 얘를 나누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양수니까 뭐 부등호 방향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 양수값을 요 세 군데다가 다 나눠도 뭐 그대로 부등식 그대로 다 성립을 하고 결국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니까 또 중간 정리를 쓰면 얘가 어떤 적당한 fc하고 같아진다. 적당한 c가 존재해서 얘가 fc가 된다. 그래서 뭐 중합 정리에 의하면 요 가운데 있는 애랑 fc랑 동과 성립하는 뭐 적당한 c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분모를 다시 쪽에 곱하면 뭐 같은 등호고 이 등호를 만족하는 적당한 c가 존재한다. 이걸 적분의 평균합 정리라고 부른다. 조금 뒤에 가시면 여기 이제 조건만 약간 바꾼 명제가 있는데 연속 얘기 말고 이제 적분 가능이다라고 조건을 조금 바꾸면 뭐 다 똑같은데 증명 과정에서 이제 뭐 다 똑같이 갈 건데 이제 연속 얘기가 적분 가능으로 바뀌면 뭐 그거랑 관계없이 여기까지 다 똑같이 갈 거고 연속 얘기가 있으면 이제 중합 정리를 쓸 수 있으니까 적당한 함수값하고 동호가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쓸 수 있는데 이제 연속 얘기를 빼면 함수값으로 못 쓰니까 적당한 뭐 실수 k하고 동호가 성립하는 적당한 실수 k가 존재한다. 그래서 함수값 표현까지는 이제 못 쓸 거고 그냥 뭔가 적당한 실수하고 같다. 그래서 fc 자리를 이제 k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꾸면 뭐 이런 얘기는 또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속 얘기가 빠지면 함수값으로는 쓰는 거를 못 하고 k라고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가 연속 얘기가 빠지면 뭐 적당한 실수 k에 대해서 이런 동호가 성립하는 이제 적당한 실수 k가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함수값으로는 쓰지 못하지만 이런 형태의 등호를 또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연속 얘기 똑같이 적고 여기 등호를 넣은 얘기를 잠깐 볼게요. 이건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연속 얘기라고 적고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가 있는 표현으로 좀 바꾸면, 그러니까 원래 그 가번에다가 그냥 여기 등호 들어간 걸로만 이제 바꾸면 차이 나는 부분이 뭐 이제 다 똑같이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으면 여기도 당연히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주의 적분이 0이 될 여지가 좀 있다는 것만 틀리다. 예. 그럼 이제 주의 적분이 0인 경우만 좀 따로 체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결국은 0보다 크면 뭐 아까랑 틀린 거 없이 똑같이 진행이 될 거고, 혹시 0인 경우를 따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게 0인 경우면 G는 0보다 크거나 같고 G가 또 연속인데 적분한 것까지 0이면, 그래서 적분한 게 0이고 연속이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까지 있으면 이게 실제로 상수함수 0이다. 또 상수함수 0이 되고 나면 얘도 어차피 G가 상수함수 0이면 얘도 상수함수 0이 나올 거고 적분해봤자 0이 나올 거니까 이거가 식 자체가 그냥 0이 나와버린다. 결국 제일 마지막 단계를 보면 얘가 상수함수 0이면 이거 자체도 이제 상수함수 0이고 이거 적분해봤자 이제 다 0이니까 이 좌변 통째로 0이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0이고, 그럼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C는 아무거나 써도 등호다. 결국은 C를 뭘 써도 0 곱하기 뭐는 0이니까 결국은 적분값이 0이면 그냥 이거는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거나 넣어도 다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조건이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바뀌어도,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연속이고 얘가 등호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바뀌어도 충분히 다 성립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제 물론 이런 얘기가 이제 중간에 조금 필요하다. 적분한 게 0이고 0보다 커나 같고 함수가 연속이면 상수함수 0이다. 그래서 G에 대해서 G가 연속이고 G가 0보다 커나 같고 G의 적분이 0이면 G 자체가 상수함수 0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조건이 뭐 한두 개라도 빠지면 상수함수 0이라는 보장을 하지 물론 않는다. 제가 이제 다른 기출 문제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던 적이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의해서 뭐 가번의 뒤쪽에 0의 등호가 있어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 명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는 이제 루빌 정리에 대한 내용이 이제 뭐 여기 실함수에서 성립하는가에 대한 뭐 질문인데, 뭐 미분을 뭐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실함수인 유기함수 중에서 상수함수가 아닌 게 많이 있다. 실함수는 뭐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고 유계 조건도 만족하는 상수함수가 아닌 애가 뭐 이런 애도 있고 뭐 여러 애들이 있다. 그래서 뭐 무수히 미분할 수 있고 유계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를 상수함수라고 결론할 수 없다. 실함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다음 62번 볼게요. 가정되어 있는 상황은 F도 G도 이제 다 미분이 가능하고 역시 보기 상황을 확인해라. 이제 가번 얘기를 보면 이제 도함수가 만약에 단조 증가나 단조 감수 형태였으면 그 도함수가 연속이냐에 대한 질문인데, 뭐 관련된 내용을 잠깐 먼저 볼게요. 아까 잠깐 나왔던 이제 다복수 정리 내용 잠깐 써놨는데, 뭐 도함수는 중간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다복수 정리 내용 이제 도함수는 중간값 성질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뭐 단조 증가나 이제 단조 감소 이제 단조 함수일 때, 뭐 G가 단조 함수일 때 편의상 지금 증가 얘기를 넣어놨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개형의 G였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불연속 점이든 말든 관계없이 여기 이제 좌극한하고 우극한에 대한 표현을 잠깐 저런 표현으로 이제 적었는데, 일단 뭐 우극한이나 좌극한에 대한 표현을 뭐 좌극한을 본다면 여기 C보다 더 작은 x들을
함수값으로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상한으로 둔 거랑 똑같다. 이렇게 C보다 더 왼쪽에 있는 함수값들, 그러니까 얘보다 왼쪽에 있는 함수값, 이런 함수값들 그거에 대한 상한이 좌극한하고 똑같다. 예. 뭐 우극한 상황도 C보다 더 큰 이런 x들을 대입한 이 x에 대한 함수값들의 하한값하고 정확하게 같다. 예. 그래서 뭐 단조형 함수라면 결국 이런 값들이 결국은 존재한다. 예. 그래서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존재한다. 그래서 단조함수는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한다. 예. 당연히 우극한, 뭐 좌극한, 뭐 함수값 당연히 이런 관계를 또 만족한다. 예. 예. 뭐 여기 이제 x, y가 이런 대적 관계가 있으면 x 우극한과 뭐 y 좌극한도 뭐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걸 확인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3번을 적용하다 보면 4번 얘기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불연속점은 가상계다. 어쨌든 지금 아까 이제 가번 보기에서 좀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이 단조함수는 뭐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한다. 예. 이제 다시 이제 가번 상황으로 다시 보면 지금 단조함수다라는 상황이 이제 가정되어 있는데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일단 존재하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혹시 불연속점이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 뭐 적당한 시에서 이제 불연속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 어쨌든 단조함수기 때문에 여기 뭐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다 존재한다. 예. 편의상 지금 뭐 단조 증가라고 얘기를 해보면 개형이 이런 개형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된다. 예. 직관적으로는 이 정도의 함수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중간값 성질을 만족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K를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K를 주면 당연히 그 K로 들어가는 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중간값 성질을 갖지 않고 있고 뭐 이것도 요 사이나 요 사이에는 적당한 K를 이쯤에서 주면 그 K로 들어가는 애는 당연히 못 찾고 뭐 이런 꼴도 여기에다 K를 주면 당연히 찾을 수 없다. 예. 그래서 뭐 얘가 됐든 얘가 됐든 간에 중간값 성질을 갖지 않는다. 예, 예. 예, 뭐 뒤에는 얘기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요 사이에 있는 뭐 중간 정도의 K를 주면 당연히 그 K로 대응하는 애는 못 찾는다. 예. 예, 그래서 중간에 있는 정도의 K를 하나 제시해 주면, 그러니까 이 정도의 K를 이렇게 제시해 주면 그 K로 대응 관계가 일어나는 상황은 찾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중간 성질을 갖지 않는다. 근데 도함수는 중합성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다복수 정리고 이 갖지 않는 상황이 되면 다복수 정리하고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불연속이라고 두게 되면 이런 모순이 생겨서 연속함수다. 다음은 이제 로피탈 정리가 이제 보기에 나오는데 저희가 여기 총 4개 보기 중에서 여기 이제 디귿번하고 리을번은 이제 0분의 0꼴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로피탈하고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기억리는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기가 전혀 안 써져 있는 관계고 그래서 여기 각각 미분한 거에 극한하고 그냥 원래 얘네들의 극한하고 성립하는 방향은 어디도 없다. 이건 아예 로피탈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기억도 니은도 그냥 아무 관계가 없고 그냥 아무거나 써도 반례가 된다. 이거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명제고 이제 디귿번하고 리을번은 이제 0분의 0꼴 형태여서 이제 얘가 로피탈에 대한 질문이고 저희가 로피탈 정리가 뭐 0분의 0꼴일 때 뭐 각각 미분한 거의 극한이 L이라면 얘도 L이다. 이 리을번을 저희가 로피탈 정리라고 부르고 리을번은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원래 질문은 사실 0분의 0꼴인가에 대한 가정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사실 기억 니은번에 관련되는 질문이라서 아무 관계도 없는 질문이고 그냥 아무거나 써도 반례가 되는 거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제 디귿번처럼 혹시 질문을 했다면 그러니까 원래 보기에는 저것도 없어요. 그냥 저렇게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 반대로 얘가 L이라면 얘가 L이냐 이 형태의 질문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옳지 않다. 어쨌든 디귿으로 생각해도 옳지 않다.
그래서 혹시 디귿 쪽에 대해서 예를 좀 찾아보려고 할 때, 그러니까 0분의 0꼴까지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예, 0분의 0꼴이다 라고 할게요. 혹시 이제 뭐 디귿번의 발례를 좀 생각을 할 때 저희가 보통의 발례라면 뭐 여기의 값하고 여기의 값이 이제 다른 상황을 혹시 찾으면 그럼 디귿의 발례가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발례를 찾을 수는 없다. 왜 못 찾는가를 다시 보시면 0분의 0꼴인데 만약에 이게 5가 되는 상황까지 만족하는 0분의 0꼴까지 만족하는 FG를 찾으면 그럼 로피탈에 의하면 얘가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5가 되고 0분의 0꼴까지 만족하는 애였으면 이걸 만족하는 FG를 찾으면 로피탈 때문에 얘가 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둘 다 나오는 상황이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쪽은 존재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디귿의 발례 상황이 된다. 어쨌든 디귿으로 물어봐도 발례가 있고 뭐 디귿에 관련되는 발례를 둘 다 값이 나오는 걸로 찾을 수는 없다. 한쪽이 안 나오는 걸로 값을 찾아야 한다. 어쨌든 뭐 나번은 0분의 0꼴 가정 자체도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혹시 0분의 0꼴에 맞는 발례를 적으려면 이런 꼴을 적어야 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먼저 나누면 당연히 x가 하나 남고, 그래서 먼저 나누면 당연히 x가 하나 남고 이제 극한이 0이 되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물론 이렇게 될 거니까 미분을 먼저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올 거고, 당연히 코사인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0으로 극한점의 값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f를 두면 이쪽에 대한 값은 당연히 없다. 이게 이제 디귿번에 대한 사실 발례 상황이다. 뭐 다음 보기는 요 세 가지 명제에 대해서 이제 뭐 차이점을 좀 보는 상황을 볼게요. 뭐 미분계수가 양수다, 뭐 그 점에서 증가 상태이다, 그 적당한 근방 내에서 순증가 함수이다. 요 상황들을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증가 상태이다 이제 정의가 여기 써져 있는데, 뭐 A란 점에서 증가 상태이다의 정의가 뭐 적당한 이제 좌우로 반경을 벌리면 뭐 여기 대소관계 이렇게 성립하는 x1, x2에 대해서 함수값도 이렇게 성립을 한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함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함수가 순증가하는 함수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직관적인 생각은 A라는 점 기준에서 왼쪽으로는 밑에 그려지고, 지금 함수의 이름을 F라고 썼으니까 적당한 델타 반경 왼쪽에서는 밑으로 그려지고, 적당한 델타 반경 오른쪽에서는 위로 그려지는, 그래서 적당한 델타 반경에서는 밑에 그려지고 위에 그려지는 상황을 A에서 증가 상태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증가 상태 중에 물론 순증가하는 것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것도 물론 해당하지만, 이런 증가 상태가 있다는 것도 증가 상태에서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그래프가 왼쪽 반경에서 밑으로 그려지고 오른쪽 반경에서 위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증가 상태도 있고 이런 증가 상태도 있다. 그래서 꼭 순증가 함수만 볼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증감이 계속 있는 형태 중에도 증가 상태의 정의에 만족하는 이런 함수도 존재한다. 그래서 증가 상태에는 이런 애도 해당한다. 어쨌든 정의는 그렇고, 이제 이 셋의 이제 관계 상황들을 잠깐 보시면, 이제 미분계수가 이제 0보다 크면 증가 상태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다복수 정리 증명할 때하고 거의 상황이 비슷한데,
아까 이제 다복수 정리에서 이제 왼쪽 끝점의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상황이 있었을 때 적당히 오른쪽 반경을 벌리면 아까 썼던 거지만 다시 적어둘게요. 그래서 아까 다복수 정리를 확인한 입장에서 잠깐 썼던 명제인데, 만약에 지금은 저희가 굳이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일 필요 없고 어쨌든 어떤 점 A에서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면 사실 오른쪽 반경 왼쪽 반경 얘기 다 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오른쪽 반경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른쪽 반경으로 적당히 벌리게 되면 이런 부등호 사이에 들어가는 적당한 상황들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x 빼기 a가 지금 양수니까 또 다 곱을 했으면 이런 부등식 결국 성립을 하고 넘기면, 그래서 결국은 이 미분계수가 양이다라는 얘기는 우극한도 양이고 좌극한도 양이다라는 얘기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극한이 양이다라는 얘기를 갖고 가면 이런 부등식이 오른쪽 반경에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밝힐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다라는 걸 밝힐 수 있다라는 거. 오른쪽 반경에서 보면 얘보다 얘가 더 함수값이 큰 데 있다. 그래프가 오른쪽에선 이렇게 그려지는 적당한 델타가 있다라는 거를 우극한 얘기 갖고 완성할 수 있다. 근데 저에게는 결국 좌극한도 이런 보호기 때문에 좌극한 얘기도 똑같이 진행하고 나면 왼쪽 반경이 이렇게 그려진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이거의 정의를 가지고 그냥 반경을 오른쪽 왼쪽 다 벌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증가 상태는 이제 이런 형태의 증가 함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기출문제 질문에 나오는 보기인데, 적당한 델타 반경 내에서 이제 순증가하는 함수냐. 그래서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식을 쓰겠지만 이제 이런 함수 중에서 이제 저런 걸 만족한 함수들이 있고, 그냥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이런 함수가 아까 이런 개형의 함수인데, 그래서 요 G라는 녀석의 이제 개형이 이제 이렇게 증감이 계속 있는 이런 개형으로 나오는 함수인데, 미분계수는 그대로 그냥 정의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뭐 x를 다 나누게 되면 이쪽은 극한이 0 나오고 얘는 1이니까 뭐 그냥 미분계수 정의대로 계산하면 당연히 1이 나오고, 당연히 1이니까 지금 양수예요. 그래서 G는 미분계수 구해보면 정의대로 구하면 양이 나오고, 뭐 그래프 개형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니면 이게 양이 되면 증가 상태는 이미 따라온다. 그래서 미분계수가 양이면 증가 상태 증명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게 되는 순간 증가 상태까지는 그대로 만족하고 실제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진다. 어쨌든 질문은 적당한 델타 반경에서 함수가 순증가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여기서 델타를 아무리 작은 델타 반경을 봐도 이게 함수가 순증가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델타를 작게 잡아도 증가함이 계속 있는 함수지 이게 순증가 함수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G를 택하면 이게 양이다라는 조건이나 뭐 증가 상태다라는 조건까지는 다 만족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적당한 델타 반경에서 함수가 순증가하느냐는 뭐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함수가 이게 만족하면서 이게 만족 안 하는 함수이기도 하고, 이게 만족하면서 이게 만족 안 하는 함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한 게 심하게 일어난 함수는 이쪽하고 이쪽에 공통적으로 예제 상황으로 쓸 수 있다. 근데 함수가 만약에 순증가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개형을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순증가하는 애가 증가 상태인 건 당연하다. 그래서 순증가하는 함수가 이제 증가 상태인 거는 이건 당연하다. 그다음 혹시 증가 상태 혹은 이제 델타 방에서 순증갈 때 미분계수가 지금 양이냐라는 상황이 세제곱 함수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세제곱 함수는 아예 전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전 구간에서도 순증가하는 거고, 당연히 델타 반경을 잡아도 순증가하는 함수고, 특별히 얘를 0이라고 잡으면 얘가 A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증가 상태를 만족하면 뭐 이게 양인 거냐, 뭐 지금처럼 안 되는 상황도 있고, 이제 델타 반경에서 순증가하면 미분계수가 양수로 갈 수 있느냐, 역시 0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다. 그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좀 보고 싶은 내용은 증가 상태의 정의를 증가함수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증가 상태 함수 중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까 적은 함수들이 있고, 그런 함수들이 이쪽에 안 되는 예제이기도 하고 이쪽에 안 되는 예제가 되기도 한다. 예. 이쪽 예제하고 이쪽 예제를 똑같은 함수를 잡아올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쪽은 뭐 다복수 정리 증명하는 흐름이랑 똑같이 증명할 수 있다. 예. 어쨌든 이런 함수가 이제 답원에 해당하는 예제 상황으로 쓸 수 있다. 예. 저희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